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호, 김하윤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에서 이종호, 김하윤이 공동 출간한 1차 백서 문제집이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가격 25,000원이고 택배비 포함된 겁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해주세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먼저 보내시는 분, 학교 가실 분 성명, 학교이자 명단 적어주셔야지.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 주소는 꼭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래야 배송이 빨리 됩니다. 안 그러면 배송이 늦게 되고 교재 이름도 1차 백선이라고 꼭 적어주세요. 이 시간에 민법 백선 특강입니다. 이 백선 특강은 사실은 문제가 120문제고 이 해설 강의 주어집니다. 그리고 120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가 있는데 이건 박스형을 제외하고 정답이 2개입니다. 해설 강의는 굳이 필요 없겠죠? 이 백선 문제는 중개사 벤춘 질문과 다른 인번 시험 기출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백선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문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실제 시험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 제7강 91번부터 104번 공부하겠습니다. 91번 계약의 지시 보호되는 제3자 해지의 제3자는 지난 시간에 해삼 등기해야 되죠? 그럼 보호되지 않는 사람은 등기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럼 채권 보이면 채권은 등기 못하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그 채권 삭배요. 채권 보이죠? 보호 안 돼요. 또 채권 보입니까? 디귿 보이죠? 채권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있어야 되니까 3번과 5번 중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유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지는 가압류했다. 무엇을 가압류했죠? 목적물, 부동산이 중요하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가 등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있으면 보호 안 되니까 정답이 바로 3번 나옵니다. 리을, 주택 임대 권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등기 시인 대항 요건 갖추면 보호되죠. 세제의 3자는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등기해야 보호되고 등기 안 하면 보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보인 순간 그냥 답입니다. 뭐 다른 말 볼 필요 없어요. 정답은 3번 바로 나옵니다. 92번 해제 설명 틀린 거죠. 1번 당사자 일방이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위법 및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럼 그 조건에도 일치하겠죠.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야겠죠.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 해제가 성립합니다. 2번 계약이 일부 이행됐죠. 이게 중요하죠. 일부 이행된 경우 그럼 이행된 걸 어떻게 할까?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표시 일치하겠죠. 원상회복에 관해서 의사가 일치하지 않네요.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행하기 전이라면 원상회복이 나올 게 없죠. 이행했다면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일치해야 합의해지가 성립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자 먼저 매매계약 했죠. 그리고 합의로 계약을 깼죠. 그리고 그 합의해제를 또 무효화시키고 해제됐던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거 뭐 가능하죠. 예를 들어 여기 남녀가 둘이 사귀었죠. 술 마시고 헤어졌죠. 그 다음날 또 사귀어요. 자기들이 뭐 사귀다 헤어지다 사귀다 헤어지다 뭐 지랄하든 말든 상관없죠. 자기들끼리 뭐 지랄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4번은 제일 끝에 지문이 길어요. 그럼 항상 제일 끝에 뭘 물어봤는가? 제3자에 해당하는가? 그럼 앞에 볼 필요 없죠. 제3자는 해제 3자 등기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자 채권 보이면 보호 안 되는 거죠. 채권 보입니까? 채권 보이면 보호 안 됩니다. 그럼 채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있잖아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을 청구 못했으니까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등기 못하네요.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권 마음을 좀 크게 열어야 돼요.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다음 5번도 제일 끝에 제3자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등기해야 되죠. 그럼 5번은 미등기 무효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효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자, 무거건물관리대장이죠. 등기 아니죠. 등기입니다. 대장은 공시가 불안해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제3자패 계약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이름을 볼 필요 없어요. 4번도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제의 3자가 당연히 보호되는 3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에서 3자 나오면 앞에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면 됩니다. 네, 93번입니다. 매매 설명 틀린 거죠. 1번, 2번은 법조문 그대로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삽니다. 아이스크림 줌과 동시에 대금 지급하죠. 그럼 돈 어디서죠? 마트. 발음 좋나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죠. 마트입니다. 2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동시에 이행하겠죠?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합니다. 3번도 법조문 그대로죠.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매도인은 타인 권리 팔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겠죠.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기 때문에 매매하면 매도인은 그 타인 권리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 못하면 그때 책임지는 게 매도인 담보 책임입니다. 자, 4번 환매 기한을 정했죠. 이게 3년 정했네요. 그럼 그 3년 내에 뭐 해야 할까요? 3년 내에 환매권만 행사하면 되죠. 그럼 이와 별개로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자, 밑에 보세요. 환매기간 3년 정해서요. 그 기간에 환매권만 행사하면 됩니다.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건 그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이걸 3년 내에 행사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들렸죠. 소멸하지 않고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5번 매매가 주된 계약이라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종된 계약, 환매트 계약도 상실하겠죠?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계약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계약 등기 요물계약이고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그럼 요물계약이라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성립하고 일부만 지급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X가 있는데 을가 10억에 매매했죠. 계약금 1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1억을 다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인데 을이 1억 중에 7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그럼 계약갱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죠. 1억 전부 다 지급해야 성립하고 7천만 지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을 둘 다 주계약,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해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더라도 받은 돈 7천원 배액인 1억 4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 기준인 2억을 줘야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번에는 갑에게 토지가 있어요. 을가 10억에 매매했습니다. 계약금 1억 정하고 을이 1억 다 지급하면 이제 우물계약이라 이제 계약금계약 성립했습니다. 그럼 이제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이와 전혀 별개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누가 채무를 이행합니다. 그럼 이 1번, 2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1번 쪽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2번 쪽은 누가 잘못한 채무불이행이라 위쪽 아래쪽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자, 줄을 딱 그어놨어요. 절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먼저 해약금 해지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이행착수 전이라면 교부자 매수인은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2억을 상환하고 2억이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인이 해지하려면 2억을 제공해야 되죠. 2억을 제공하니까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매도인은 꼭 2억 원을 매수인 이름으로
공탁해야 될까요? 공탁하지 하는 건 유하지 않죠. 그냥 내가 2억을 제공했다는 증거만 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해지는 누가 잘못한 거 없어요.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 채무불이행일 때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이게 둘 다 이행착수 전이라 가능했죠. 둘 다 주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게 이행착수가 중요하죠. 자, 그럼 매매의 이행착수가 뭘까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이죠. 즉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행착수입니다. 매도인은 등기서류 교부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착수입니까? 아닙니다. 돈 주지 않았죠? 등기 이전 안 했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설령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착수 아니에요. 그 다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주지 않았죠? 등기 넘기지 않았죠? 따라서 이 세 경우는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착수죠. 다음 이행기 전 중도금 일자를 10월 10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중도금 보내도 이행착수입니다. 먼저 준 건 상관없죠? 늦게 준 게 문제가 되고 먼저 준 건 상관없기 때문에 이행착수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565조 임의규정이라 법에서는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끼리는 해약금 해지권 배제할 약정 가능하면 이때는 해약금 해지 못합니다.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특약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는데 누군가가 채무불이행합니다. 그럼 이제 법정 해지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있죠? 채무불이행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때 법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약정에 따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약정합니다. 교부자가 약속을 위반하면 해지당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으로 2억, 배액을 상환한다고 약정하거든요. 이런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보통 우리나라 계약서에 써있죠. 계약서에 사인하면 이 약정한 것이고 이때는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갖기 때문에 손해배상 예정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는데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래와 같은 아무 약정 없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 돌려주고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론이 이거죠. 자, 계약금을 주고받았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건 법에 있으니까 법에 따릅니다. 이행착수 전이면 가능하고 누군가가 이행착수했다면 아무도 해지 못하는데 채무불이행했죠. 그럼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게 법에 안정해 있습니다. 그럼 법에 안정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위약금 약정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있고 위약금 약정 안 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위쪽은 법에 정해 있고 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이건 법에 안정해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계약금은 둘 중에 무엇으로 추정되죠? 법에 쓰여있는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약정이란 계약금을 해약금 용도로 사용하자는 약정, 그 약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가집니다. 왜 그래요? 법에 있으니까.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죠. 즉 이런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고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위쪽은 법에 있고 아래쪽은 법이 없는 그 차이입니다. 94번 오세요. 이제 계약금 틀린 거죠. 1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를 해지권은 임의규정이라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2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나왔죠. 그럼 이행착수 아니죠?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매매계약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 즉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에도 이행 착수 인정되죠. 따라서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3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없죠?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이 만약에 1억이에요. 일부가 7천만원, 7천만원만 먼저 지급하고 3천만원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라는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 7천만원, 7천만원은 100, 1억 4천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죠. 해지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입니다. 따라서 1억의 배액인 2억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95번 해약금 해제 옳은 거죠. 이번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 없는 한 법에 써있는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네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중도금 지급을 이행 지체했네요. 그럼 이행 지체는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이제 계약금 해지합니까? 법정 해지합니까? 법정 해제죠. 그럼 법정 해지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이건 계약금 해지가 아니죠. 중도금을 이행 지체했으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고 그럼 법정 해지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뭐라 했죠? 제일 끝에 공탁이 한다 틀렸죠. 매도인이 배익을 상환해야 되는데 이제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해도 공탁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5번은 토지거래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허가를 받은 게 나와요. 근데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죠. 아니니까 해지할 수 있다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그냥 자동이에요. 공탁이 한다 무조건 틀려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끝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6번 매매 일방이약 다 틀린 거죠. 1번 예약 안결권 형성권이라 법원이 직권 고소합니다. 예약 안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인에 관해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제척기간 여부는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맞았습니다. 2번 예약 안결권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 안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요. 그럼 부동산을 인도받은 거하고 예약 안결권 행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예약 안결권은 행사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되죠? 그 기간 내에, 제척기간 내에. 근데 제척기간이 도과했죠. 그럼 예약 안결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그래서 목적물 인도받았다와 예약 안결권 행사는 서로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비교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약 안결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되죠. 3번 예약 안결권은 형성권이라 그 형성권이죠.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4번 예약 안결권 형성권이므로 예약 안결권 행사하면 당사자 상대방 승낙 필요 없죠. 승낙 동의 없어도 형성권이라 바로 매매 요력이 발생합니다. 5번 예약 안결권 행사 의사 표시로 소장 부본을 송달로서 예약 안결권 행사하죠. 그러니까 재판상 행사하는 거죠. 그 행사가 유효하게 해서 소장 부본이 그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도달이죠.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도달류가 대원칙이죠. 그럼 도달해야 되는데 예약 안결권은 구두로 행사하든 재판상 행사하든 언제까지 도달해야 돼요? 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상이든 구두든 언제까지 도달해야 돼요? 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고 제척기간 지나면 바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97번 계약 설명 틀린 거 종합 문제네요. 1번 당사자 사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약정하면 그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약정에 따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닙니다. 제척기간은 중단이었고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밑에 해설 보세요. 제척기간 진행의 계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가 발생한 때입니다. 발생한 때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약정해도 그 약정 필요 없어요.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체 권리 발생일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진행하는 것이고 10년 기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 그때부터 10년이 되는 때 날까지 연장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닙니다.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됩니다. 당사자가 발생할 시를 약정한 거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무효입니다. 권리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산일은 약정에 따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권리가 발생할 때, 즉 당초 권리 발생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합니다. 1번이 정답이죠. 1번 틀렸습니다. 1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2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 혜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매매계약 성립할 수 있죠. 1번은 민법총 측에서 목적이 확정해서 봤던 거죠. 다음 3번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세배후에서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맞죠. 즉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지하철 탈 때 운송계약 체결할래요? 네 체결할게요 라고 말합니까? 굳이 말 필요 없죠. 사실 있는 때 교통카드 띡 되면 그냥 운송계약 성립합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4번 제3자를 계약의 경우 낙약자와 유약자 사이 계약이 기본관계죠. 기본관계가 무효가 되면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가 제3자에 의한 급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낙약자 우리 제3자 병에게 대금 3억을 줬어요. 줬는데 매매가 해외제 무효가 되죠. 그래도 그 제3자는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3자에게 반환 청구 못합니다. 대신 요약자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매매도 요약자 갑, 원상회복도 요약자 갑입니다. 병에게 3억을 줬더라도 병이 아니라 갑에게 3억을 청구합니다. 5번은 나가리죠. 매매계약이 합의해진 나가리가 되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 목적물 소유권은 당연히가 등기 없이 여기서 말소 등기 없이죠. 그래서 기피온 나가리 말소 등기 없이 해서 맞았습니다. 매도인 담보증 권리하자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된 게 있죠.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전에 일감 실손해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득이 없고 실행 행사 경매죠. 실손해만 얻었어요.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해입니다. 전에 일감 실손 아니면 나머지는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두 가지. 수량보적 일부 매실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제한물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있거나 지상권, 유치권 등이 있다. 여긴 노란색 없죠? 여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도 가능한 게 전에 일감 실손입니다. 행사기간은 선의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이고 악의는 안날의 계약일이죠? 그때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의 안날 1년 따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에 일감 실손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98번 소량 지정한 매매 목적물 일부가 매실됐어요. 그러면 아까 소량보적 일부 매실은 선의 매수인만 가능하죠.
그럼 틀린 겁니다. 1번 선임 매수인은 뭐뭐뭐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악의 매수인이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긴 선임만 가능합니다. 3번 선임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 청구하겠죠. 20병이 매실됐다. 그럼 20병 깎아야겠죠. 네, 4번 잔존한 부분 아니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즉 잔존한 부분 아니면 절대 필요 없어요. 그럼 선임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자 선이 보여요. 그럼 안날 보여요. 1년 선이 안날 1년 맞았습니다. 정답 2번 손 들고 있죠. 악의는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9번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겁니다. 그럼 아까 악의도 관한 게 전해일감 실손해죠.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럼 아무 말로 쓰면 전부 타인 권리죠.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는 해지만 할 수 있죠. 악의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악의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2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 행사가 경매, 이게 실행이죠. 그럼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일감 실손입니다. 행사가 경매 실행이에요.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전해일감 실손해입니다. 5번 경매는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데 경매는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 지지 않습니다. 경매는 권리 하자만 담보책임 지는 거죠. 4번 매매 대상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상권 아까 5번이었죠? 제한 물권이 있는 거죠. 이건 전해일감 실손이 아니니까 선의만 가능하고 여기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5번은 자 제일 끝에 1년 보여요. 그럼 자 선의가 있으니까 선의 안날 1년이죠. 계약 안날 틀렸죠. 그러니까 선의 안날 1년 외우시면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꼭 외우세요. 정답 2번입니다. 전일감 실손의 2번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00번 매도인 답은 지금 틀린 거죠. 자 1번은 이 법적 제한 보입니까? 그럼 법적 제한은 권리하자입니까? 물건하자입니까? 물건하자가 목적물 하자 맞았죠? 눈만 크게 뜨세요. 자 법의 앞에 비읍자예요. 비읍. 물건하자가 미음, 목적물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죠. 권리하자 틀려. 기억 비반이죠. 권리하자 틀립니다. 미음 비읍 하세요. 물건하자, 목적물 하자가 법정하자입니다.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아무 말로 쓰면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그럼 그 당시 계약을 안 매수인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전에 해지할 수 있죠. 없다고 틀렸네요. 그래서 아까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실손해죠. 5번 경매 절차에서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2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특약을 맺었죠. 그럼 이건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이라 면제특약은 원칙 유효지만 이렇게 하자를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죠. 이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때는 책임 면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5번 무효네요. 담보책임은 유효니까 인정되죠. 무효라면 책임 인정 안 됩니다. 일종의 경매도 일종의 매매이기 때문에 경매가 무효면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일 끝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맞아요. 담보책임은 매매가 유효일 때 인정됩니다.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 매매가 무효면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로 가겠습니다. 임대권은 채권이라 원칙 대항력 없죠.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다음 622거 시험에 잘 나오죠. 구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임대차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엇을 등기했죠?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 건물 지을 목적으로 20년 임대차였죠. 이 최상위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유, 건물 을소유인데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고 등기합니다. 임대차 대항력 없죠? 그래서 병한테 팔고 등기해도 을은 20년을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답니다. 그래서 병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철거해야 됩니다. 을은 누구 때문에 철거당하죠? 갑이 파는 바람에 철거당하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철거해야 됩니다. 왜냐면 을은 20년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건물이 다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622조에서 건물을 을소유라 을혼자 보존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후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면 을은 각각 맺은 20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철거 청구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622조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임차인 세 가지 권리 아주 쉬면 잘 나오죠. 먼저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 유익비고 모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은 건물 임차인이 청구하고 지상물은 땅 지자라 토지 임차인이 청구하죠. 그럼 두 가지는 빨강색 매수 청구권이라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럼 비용 상환과 비교합니다. 비용 상환은 임의 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인데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라 배제약정 무효가 됩니다. 비용은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못합니다. 우리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시 내었죠.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못하는 거죠. 월세 2달 밀려서 채무 불이행했죠. 채무 불이행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목적물에 비용을 들여서요.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도둑놈도 비용 청구 가능해왔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다음 일시상위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린 주제 목적물의 비용 지출해서요. 청구할 수 있나요? 3일 빌렸죠. 할 수 있어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임대인의 목적물 판단하고 비용은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부속물 보겠습니다.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건물 임대차였죠. 우리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파란색을 설치했죠. 이 파란색은 둘 중 하나입니다. 왼쪽 주황색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파란색 부분이 왼쪽과 독립성 없어요. 왼쪽에 부합된 거라 을돈 들여서 만들었지만 왼쪽에 부합되니까 전부 갑소유가 됩니다. 즉 갑의 똥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을은 자기 돈 들였지만 갑소유가 됐죠. 나갈 때 비용 유익비 청구받고 나갑니다. 근데 오른쪽 부분이 왼쪽 주황색과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을돈 지었기 때문에 을소유가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원래 자기 거 뜯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갑 동의없고 지었거나 원래 갑소유 물건인데 갑으로부터 매수했어요. 이때 한해서 을은 내거 갑니가 사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고 내거 사 그러면 형성권이라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강행규정에서 배제약정 무효가 되는 거죠. 다음 제약 매수입니다. 자, 토지 임대차, 토지 전세권, 땅 지자, 토지 빌린 사람 3명 다 똑같이 매수 청구 인정됩니다. 갑에겐 나대지가 있는데 을이 토지 임대차 있죠? 그리고 지상이 건물 짓습니다.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네요. 그럼 끝나면 을은 원칙적으로 나대지 빌렸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을은 나대지로 반환해야겠죠. 근데 건물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가 아깝습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임대차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해야 돼요. 그럼 갑이 오케이 하면 한 번 더 하는데 임대인 갑이 노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그래? 그러면 내 건물 갑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건 형성권이죠.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되고 갑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당 매수 청구입니다. 이건 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배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는 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문제 101번 오세요. 임차인 권리 옳은 거죠. 이건 비용은 임의 규정이죠.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가 되죠. 비용 상한 청구하면 임의 규정이라 배제 약정 유효입니다. 배제 약정하면 유입비 같은 비용 청구 못하는 거죠. 2번 임대인이 목적물 임대한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우리가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그럼 타인 권리 임대차 더욱더 유효입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라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 지상 건물을 등기하죠.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 생기죠.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어 그럼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 들렸죠. 절차상으로 먼저 계약갱신 청구 해야 되고 쪽팔리기 거절당할 때 그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순서가 정해 있습니다. 5번 임차물에 필요비 추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앞에 필요비가 틀렸죠. 유익비죠. 유익비가 임대차 종료 시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그리고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에 이것도 유익비죠. 앞에 필요비를 유익비로 고치면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2번 갑은 건물을 쓸 목적으로 을소유 토지, 을토지를 임차, 갑이 임차했죠? 갑 써놓으시고 건물 신축도 갑이 신축했습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갑이 건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한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재당을 매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에 저당권 없는 건물일까요? 다 있겠죠. 근저당이 있어도 당연히 재당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차이면제 채무를 행했네요. 그럼 채무를 행하면 제일 끝에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틀렸죠? 채무를 행하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정함이 없네요. 그럼 임대인 을이 해지 통고하면 이때 임차인 갑은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이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갱신 청구 없이도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대항력 가축을 했죠. 그럼 대항력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행사하는 거죠. 대항력 가축이 갑의 임차권이 기간만에 소멸한 후 을의 토지를 평한 대항도했죠. 그럼 대항력이 뭐라고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행사하는 거죠. 그럼 임차인 갑은 병을 상대로 재산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건물이 무효가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죠. 무효가 미등기도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3 임대차 설명 옳은 거죠. 1번 임차 기간을 이용구 가능하죠. 이용구 약정한 건 허용됩니다. 임대차는 민법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다 최장기 제한 없습니다. 이용구 가능합니다. 2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죠. 그럼 법에서 자동 연장시킨 거죠. 그럼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 소멸해야겠죠. 제3자가 묵시적 갱신까지 예상하면서 담보 제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소멸합니다. 3번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라 이 부속물 매수 정권 배제 약정은 무효죠. 강행법기반 무효가 됩니다. 4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익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판례의 태도죠.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거든요. 20만원 지출했어요. 임대인 안 주네요. 20만원 범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나왔죠. 원상회복은 어느 때로 원상회복하는 거죠?
계약 당시죠.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 계약 당시 맞아요.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원상회복은 언제 당시로 되돌린 거죠? 임대차 계약 당시 용도에 맞게 사용할 협력 의무도 포함돼야겠죠? 이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104번 임차인은 부속물에서죠. 부속물은 강행 규정이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매수초용권 다 허용되지 않죠. 총괄 썼습니다. 이번 구성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네요. 그럼 독립성은 없죠. 독립성 없으니까 제일 끝에 매수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채무불이행 나오면 매수청구할 수 없어요. 4번 임차인 지위가 전전 승계된 경우 임차인 계속 변경됐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종전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지가 전전 승계됐죠. 그럼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건물 임차인 자신 비용을 들어 중축 나오면 독립성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독립성이 있는가 없는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판례는 중축 나오면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그럼 독립성 없으면 이건 부합물이 아닙니다. 이건 부합물이 아니고 유익비 상한, 비용 상한 문제입니다. 그럼 비용 상한은 임의 규정이라 이처럼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 배지 약정 유효입니다. 임의 규정이라 유효예요. 유효니까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죠. 배지 약정 유효라 임대인에게 주기라면 비용 상한 청구 배지 약정이죠. 그리고 유효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원페이스 공중에서 민법 100선 제7강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석 강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선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형 문제까지 복습으로 풀어보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